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주부예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쩌다 보니 사연까지 보내게 되었네요.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저희 시어머님과 문제가 참 많았어요. 원래 남편과 저는 처음에 저희 신혼집을 따로 얻지 않고 시댁에 어찌 보면 얹혀 사는 처지였어요. 남편도 이를 죄송하게 생각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저희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되도록 빨리 분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정보다 빨리 나오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시댁에 있을 때 하루하루는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명절 때나 시아버님이나 시아버님 생신일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저희 시어머니 생신과 저희 친정엄마의 생신 날짜가 차이가 얼마 안 나서 더 그러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저희 엄마 생신 때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 아가, 오늘 사돈 생신이지? 선물 뭐로 해줬니? 네? 그냥 별건 아닌데 엄마가 평소에 온천욕을 가고 싶어 하셔서 아빠랑 같이 온천탕 보내드렸어요. 뭐? 온천탕? 얘, 너 나한테는 그런 거 해준 적 없지 않니? 작년 생일 때 뭐더라? 무슨 홍삼 하나 딸랑 사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리 네 친엄마가 좋다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랑 네 엄마랑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되지. 내 생일 얼마 안 남은 거 알고 있지? 기대하고 있으마. 이렇게 시어머니는 저에게 부담을 아주 팍팍 실어주시면서 선물에 대해서 압박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까 당연히 시어머니에게 좋은 선물을 해드려야 마땅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지만 굳이 친정엄마에게 뭘 해주었냐고 물으면서 자신이 받은 선물이랑 막 비교하고 덜 대우받는다고 안달이 나시는 모습을 보니 괜히 선물을 잘해드려도 이건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건 저래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실까봐 걱정부터 앞서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 생신 때 저는 뭘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형편이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가 또 서운해 하실까봐 한 번은 화끈하게 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어머님 생신 때 저는 강릉 골프장을 예약해드려서 시아버님과 같이 다녀오실 수 있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셨어요. 골프? 아내 나이가 몇 개인데 네 엄마는 온천 가서 몸보신 시켜주고 요양까지 다 해줘놓고 몸도 성치 않은 시어머니한테 가서 운동이나 힘들게 하고 오란 거냐? 나 참. 역시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는 뭘 해줘도 저희 친정엄마한테 해주는 것과 비교를 하면서 트집을 잡으셨어요. 저도 나름 비싼 돈 주고 힘들게 잡아드린 건데 그런 반응으로 나오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제 마음을 아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시어머니의 만행은 명절 때에도 계속되었어요. 특히 작년 명절 때가 정말 저에게는 힘든 시기였어요. 그때 당시 저희 친정엄마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는 바람에 제가 급하게 엄마 댁에 방문하러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사돈 어른이 당장 돌아가실 상황이 된 것도 아니고 명절 때에 있어도 부족한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보내달라고 하면 어쩌니? 네가 평상시에 뭐 나한테 제대로 된 선물 하나 해준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만 끄적끄적하면 다 되는 줄 아니? 사돈 어른은 명절 지내고 뵈러 가라. 어머님, 돌아가실 상황은 아니더라도 저희 엄마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엄청 위독하신 상태시라고요. 계속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 갔다가 온다는데 정말 너무하세요. 뭐? 이게 진짜 시어머니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뇌출혈, 그거 금방 치료되는 병이야. 괜히 명절 때 일하기 싫어서 엄살 피우는 거 다 아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집에 있어라.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도 친정엄마가 아프다고 보내달라고 하는데 안 보내주시는 시어머니가 다 있을 수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내가 시대군이 없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막말로 본인이 뇌출혈로 쓰러졌으면 저렇게 나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에는 저는 그날 밤중이 되어서야 엄마를 만나러 갈 수 있었어요. 친정아빠에게 미안하다고, 시어머니가 자꾸 명절인데 어딜 가냐고 해서 지금 왔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친정아빠는 괜찮다고 다 이해한다고 온 게 어디냐고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그날의 서러움에 대해 거기서 눈물을 다 쏟았습니다. 명절 때 사건은 그렇게 지나갔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한동안 시댁에 들어가 있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엄마의 병간호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해서 남편에게는 엄마의 병간호를 해야 해서 좀 늦게 내려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엄마의 병간호를 도왔어요. 며칠이 지나니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얘, 며칠이 지났는데 왜 얼굴을 한번 안 비추니? 너희 친정엄마가 그 정도로 위독한 거야? 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 저희 엄마 뇌출혈이셔서 병원에 아직 입원해 계세요. 아이, 그래? 거기 병원 이름이 혹시 땡땡병원이니? 네, 그건 왜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거기에 최근에 TV에 나온 의사 선생님이 계신다고 들어서. 내가 거기까지 갈 수는 없고 네가 대신 사인 좀 받아줄 수 있나 해서. 엄마 옆에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보통 사돈이 아프다고 하면 사돈이 괜찮으신 거냐, 내가 병문안을 가겠다 해서 여기까지 병문안을 오는 경우가 많은데 시어머님은 끝까지 저희 엄마 상태가 어떤지, 제 심정은 어떤지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자신이 TV에서 본 유명 인사한테 사인을 받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으시다는 사실에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점점 들었어요. 시어머님은 이런 식으로 잊을만 하면 또 쐐기를 박으시고 또 잊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또 그런 식으로 계속하여 저에게나 친정에게 신뢰라면 신뢰라고 할 수 있는 행동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더 이상 참다가는 시어머니가 더한 행동을 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내가 보기엔 엄마가 사인 받아다 달라고 한 건 좀 너무하신 건 맞긴 한데 그 외에는 자기가 잘못 생각하는 것들도 많은 것 같은데. 명절 때 명절 음식 하느라 다들 바쁜데 자기 혼자 나간다고 한 건 내가 볼 땐 자기도 잘못한 게 맞고 골프장 보내드린 것도 내가 보기엔 실수인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다 완벽하냐? 실수도 좀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네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살아. 그리고 월이도 없어서 엄마한테 얹혀 사는 처지인데 이만하면 좋은 시어머니 아니냐? 뭘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아? 남편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싸늘했어요. 아니 그럼 집을 얹혀 사는 처지라면은 이런 식으로 타박을 받고 친정엄마가 아프다는데도 맘대로 제때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내야 하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이 집안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저는 정말 답답한 심정이었어요. 남편에게조차 그런 말을 들은 이후론 시댁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만 이러한 사정을 모르시는 친정아빠는 이제 시어머님이 걱정하시겠다고 돌아가 보라고 하고 남편도 챙겨야 하니 계속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도 좀 아닌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가기 싫은 발걸음으로 시댁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다행히 한동안은 시어머니가 바깥으로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서 그런지 시댁에 돌아온 뒤로 좀 잠잠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즈음부터 제 몸 상태가 좀 좋지 않고 자꾸 헛구역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임신인가 싶어서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았는데 임신 판정으로 나왔어요.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도 시어머님에게 이 사실을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 축하한다, 아가. 그런데 너 설마 또 임신 핑계로 명절 때처럼 친정에서 몸조리 하겠다고 또 도망갈 구실 삼고 있는 건 아니지? 아직 임신 초반이라 그렇게까지 관리 안 해도 되니까 집안에서 네 할 일은 똑바로 하고 그러고 지내라. 아니, 저는 그때 정말 제 화가 제 깊은 속에서부터 치밀어 오른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 주변에 다른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하면 아주 애지중지하게 이것저것 보약도 사다 주고 몸 관리도 잘해서 애 잘 낳으라고 요양도 보내준다는데 제 시어머니는 뭘 받으려고만 하지 저한텐 뭘 하나 해주실 생각조차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결국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쏘아붙이게 되었어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다른 집은 임신하면 이것저것 다 사다 먹이고 몸 관리 잘하라고 격려도 해준다는데 어머님은 저에게 뭐 말이라도 한번 따뜻하게 해주신 적 있으세요? 제가 엄마 보러 갔을 때도 엄마 괜찮냐는 말 한 번 없으시고 사인 받아달라는 말밖에는 안 하셨잖아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너 왜 그렇게 예민하게 난리야? 엄마가 너 임신한 게 싫다고 하셨어? 네가 명절 때 했던 행동을 번복하면 집안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까 하지 말라는 걸 돌려서 말씀하신 거잖아. 그래, 너 말 한 번 잘했다.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사돈 내도 좀 반성해야 한다. 아무리 돈이 없으셔도 그렇지. 너네가 이렇게 우리 집에 얹혀 살고 있으면 나라면 미안해서라도 나한테 선물이라도 갖다 주든지 뭐라도 해줄 텐데. 너희 친정엄마는 너한테 뭐 집 살 돈을 구해줄 생각이 있니? 나한테 잘해줄 생각이나 있니? 둘 다 아니잖아. 그런 거면 이 정도라도 감지덕지 해야지. 안 그래? 친정엄마에 대한 험담이 나오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었어요. 저도 모르게 화가 난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짐을 싸러 가기 시작했어요. 짐을 다 싸고 나가려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얘가 지금 어디를 가려는 거냐고 막아섰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제가 없는 형편에 뭘 못해준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제 도리를 다 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런 거라면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지요. 제가 가는 내내 남편은 저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하였지만 저는 아예 무음으로 바꿔놓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길로 친정엄마와 친정아빠에게 이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았고 친정엄마와 친정아빠도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또 저도 그렇고 저희 친정도 그렇고 이런 집에서는 더 이상은 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되더라도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연락을 따로 하지 않고 이혼 서류를 우편으로 청구해서 보냈어요. 서류가 도착할 때쯤에 남편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라고요. 야, 너 이거 진심이냐? 그럼 진심이지. 그 집에서는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랬다 왜. 너 그럼 돈으로 다 물어내. 엄마가 그동안 너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던 거랑 네 밥값이란 생활비 전부 다 토해내고 가라고. 내가 왜 그래 하는데? 참나. 그렇게 따지면 나도 그 집에서 집안일하고 어머님 돕고 했던 거 다 시급으로 청구할 테니까 물어내. 저는 그래도 이혼한다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나름 위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기가 어떻게든 더 돈을 챙겨가려고 그랬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진짜 역시 이 집안이랑은 인연을 끊고 사는 게 맞구나 하고 생각이 더 확고해지기 시작하였어요. 남편이랑은 그렇게 몇 시간을 전화로 다투었는데 전화로 해도 해결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결국 법으로 해결해 보자는 식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된 채 전화를 끊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법정에서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보니까 시어머니가 문 앞에 버젓이 서 계셨어요. 친정엄마와 저와 친정아빠는 모두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어쨌든 찾아왔는데 무작정 문전박대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문을 열어주었지요. 사돈. 이제 사돈이라고 부르면 안 되나? 어쨌든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간단해요. 용건만 간단히 밝힐게요. 지금 이거 보이시죠? 그동안 저희 집에 당신 딸이 들어가서 살면서 썼던 비용 전부 다 여기 청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혼수 비용 우리가 부담했던 거. 저희 아들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그쪽 딸이 막무가내로 이혼을 하자고 하니까 저희 쪽에서는 손해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동안 제가 따님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준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많이 봐드린 거예요.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는 소리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딸은 거기서 집안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소리입니까? 우리 딸도 거기서 며느리로서 일도 열심히 하였잖아요. 또 혼수로 따지면 저희도 비용을 부담했으니 무효인 것 같고요. 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따지면 당신 때문에 우리 딸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은 어떻게 배상할 건데요?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왈가불가하지 말아요. 뭐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는 건가요? 난요. 처음부터 솔직히 당신네들 마음에 안 들었어. 애초에 집안도 잘 사는 집안이랑 결혼을 시켰어야 했는데 이런 콩가루 같은 집안에 애를 장가 보내는 바람에 괜히 우리만 거덜나고 막말로 당신 딸이 집에서 기껏해야 설거지 끼적끼적거리는 것밖에 더 있어요? 우리 아들처럼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없는 사람들이랑은 엮이면 안 된다는 말이 틀린 거 하나 없다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저희 엄마도 저처럼 이성의 끈을 놓았고 시어머니에게 손을 올리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옳거니하고 저희 엄마의 머리채를 잡기 시작했고 친정아빠가 나서서 둘을 떼어놓기 위해 시어머니를 밀쳐내는 등 아주 집안 자체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싸움이 안 끝날 것 같자 결국 저희 친정아빠가 중간에서 중재하면서 이런 식으로 모양 빠지게 해결 보지 말고 법원에서 해결을 하자고 하여 그렇게 어찌저찌해서 평화롭게 지나가는 듯 했어요. 그렇게 이혼 절차를 다 밟고 났는데도 솔직히 속이 그렇게 막 후련하지는 않더라고요. 이혼 재판 결과는 동등하게 위자료가 배분되었지만 그걸 떠나서 그동안 시댁한테 알게 모르게 당해왔던 것을 생각하면 그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내심 속에서 억울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 있죠. 저는 정말로 그런 사람을 다시는 못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시댁에 대해서 화가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한 번 걸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임신 중이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몸 관리를 하는 게 먼저였어요. 다행히 아기는 그런 우여곡절에도 유산되지 않고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와주었습니다. 산후조리를 마친 저는 이제 친정엄마도 아빠도 많이 늙으셨고 애도 좀만 지나면 유치원에 보낼 나이가 될 거고 저희 집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경력단절 여성이라서 그런지 일이 잘 구해지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꾸준히 끈기 있게 일자리를 알아본 결과 비록 작은 중소기업의 격리이지만 경력단절 여성이신 분들을 환영한다는 문구를 보고 지원을 한 결과 최종 합격을 하게 되어 그곳으로 출근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일이 좀 어려웠지만 저는 다행히 좋은 분위기의 회사에 들어가서 다들 옆에서 많이 알려주고 도와준 덕분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 점심시간이 되어서 저는 다른 사원들과 같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멀리서 왠지 낯익은 얼굴을 한 사람이 젊은 남자랑 팔짱을 끼고 오는 길이었어요. 저는 그때는 이미 이혼을 한 지도 꽤 됐을 때라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거의 잊혀져서 처음에는 얼굴을 못 알아보았는데 자세히 보니 예전 그 시어머니더라고요.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먼저 들어가라고 한 뒤에 둘의 대화 내용을 몰래 엿들었는데 뭔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이게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몰래 녹음을 해놓았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몰래 녹음을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상황은 이러했어요. 시어머니가 몰래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은 확실해 보였고 그 바람을 피운 대상도 자세히 보니 낯이 익었는데 그 사람은 제가 시어머니와 같은 동네에 살 때 잠깐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이었어요. 둘은 그렇게 단순한 바람 피는 관계만은 아닌 듯하였는데 물론 전 남편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듯하였고요.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둘이서 무슨 사업을 해서 그걸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떼돈을 벌려는 계획을 꾸미는 듯했어요. 저는 몰래 둘이서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도 찍고 녹음한 것도 조용히 가지고 다시 회사로 들어갔어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한 방 먹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겼는데 회사 사람들한테 물어서 인터넷을 몇 번 뒤져보니까 전 남편이 다니던 회사 커뮤니티가 금방 나오더라고요. 저는 회사 인맥을 통해 전 남편이 아직 그 회사에 다닌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고 그 커뮤니티에다가 누구누구 엄마에 대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조용히 게시물을 올렸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네, 그 사진과 녹음 파일은 삽시간에 회사 커뮤니티 내로 퍼지게 되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거 네가 한 짓이야? 그리고 이거 정말 사실인 거야? 글쎄, 누가 했는지는 커뮤니티 관리자한테 물어봐. 난 몰라. 제발, 혹시 너가 올린 거면 제발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지워주라. 응? 미안한데 난지 아닌지는 커뮤니티 관리자한테 한번 물어보라니까. 그리고 나라고 해도 이미 그거 사람들한테 다 퍼졌는데 이미 소용없을걸? 전 남편은 계속해서 싹싹 빌면서 제발 사진이나 녹음 파일 둘 중 하나라도 내려달라고 하였어요. 속으로 꽤 통쾌하더라고요. 그렇게 친정엄마 아프다는데 가지도 못하게 했던 이전 시어머니 편만 들더니 이제 와서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저러는 것도 꽤 어이가 없고 웃기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 뒤로도 모르는 번호로 계속 돌아가면서 전화가 오기는 했지만 저는 전혀 받지 않았어요. 사진과 녹음 파일은 이미 다 퍼진 것 같아서 불쌍해서 내려주었지만 이미 퍼진 소문 때문에 골치를 썩느라 해명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했을 거라고 짐작해서 저한테 전화를 걸었던 거겠죠. 막상 제가 당할 때는 그렇게 믿고 화가 났던 이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그렇게 당한 모습을 보고 나니까 좀 딱하다는 생각도 나름대로 들기는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소식인데 그 소문으로 인해서 전 남편은 회사에서 소문이 안 좋게 나서 가뜩이나 집안 형편 때문에 승진도 잘 안 되던 상황이었는데 회사 내에서 따돌림까지 당하게 되는 바람에 이직을 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론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자업자득이죠. 자기가 한 만큼 그대로 받게 되네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다면 그 뒤로 친정엄마나 친정아빠나 저희 애에게 혹시나 저에 대한 원한으로 인해 해코지를 하거나 무슨 짓을 할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는 바깥에 나가거나 어디 왔다 갔다 할 때 늘 조심하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 뒤로는 전 남편도 이전 시어머니도 한 번도 어디서 마주치거나 전화가 오거나 한 적은 아예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일이 마무리되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더 망했어야 했는데 싶은 생각도 조금 들긴 하지만 그만하면 최고의 복수를 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좀 드네요. 어찌 보면 이전 시어머니가 그냥 허영심이 좀 많은 분이신데 제가 이렇게까지 세게 나간 거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를 보면 둘은 안다고 이전 시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나올 때 제가 그때부터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다면 어쩌면 저는 이전 시어머니의 행동과 말들은 더 심해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론 제가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조금 심하게 나간 걸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그동안 저한테만 뭐라고 하고 저만 욕을 한 거면 제가 참고 넘어갔을 텐데 저희 엄마 아빠까지 콩가루 집안이라고 들먹이면서 욕을 하시고 거기다가 집까지 찾아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셨던 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앙심을 품지 않기 어려운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의 경우는 제가 기회를 포착해서 복수를 제대로 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결국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한 만큼 받는다는 옛말이 전혀 틀린 게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이 불공평해지고 험악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치는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지고 변함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보다 더한 일을 겪으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이보다는 덜한 일을 겪으셨거나 아예 아무 일도 겪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이시던 자기가 하는 만큼 받는다는 이치는 분명히 통한다는 사실을 제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 혹시나 살면서 힘든 일이 오든 좋은 일이 오든 너무 지나치게 기뻐할 것도 너무 지나치게 주눅들 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힘이 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평소에 속이 시원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나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조금은 대리 만족겸으로 속이 시원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다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